이 그림이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은 이 그림에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일단 어떤 것을 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라고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구글을 검색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것, 아니면 누군가의 신원이나 책에 있는 지식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정보가 맞지만 이 정보의 핵심적인 개념은 어떤 것들의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보가 되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없을 때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형상의 기본 단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림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형상의 기본 단위를 통해서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는 뭘까요? 그건 차원입니다. 그림은 의식의 차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상 언어는 의식 차원을 구축하고 보여주는 언어고요. 형상 중심 사유라는 건 의식 구조를 중심으로 사유한다는 거죠. 이 차원은 의식 구조의 다름을 구분하는 일종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수준이나 깊이를 연상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깊이나 수준은 지금까지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언제나 신비적으로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해 왔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의식 차원은 셀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형상 단위인 위상을 통해서 형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형상들 또는 그림들이 어떤 차원에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집합과 부분집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상이라는 단위를 만들고 그것을 구성하는 형상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가능해요. 형상의 단위인 위상은 한순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표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상은 여러 개의 형상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상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형상소는 그 순간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감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상소가 기본적인 감각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상에 사용된 감각 정보의 개수, 즉 형상소의 개수를 통해서 그 위상이 나온 근원 차원, 즉 모집합의 크기와 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위상은 모집합이 가진 가능성 중 하나가 나타난 모습이고, 그 가능성 중 하나, 즉 모집합이 가진 부분집합 중 단 하나가 나타난 상태지만, 이 단 하나의 부분집합으로부터 이 모집합이 어떤 차원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위상은 그것이 속한 근원집합에 대한, 모집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두 개의 위상을 비교해보면 위에 있는 형상하고 아래에 있는 형상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해 있어요. 그 이유는 위에 있는 형상은 사전 위상으로 하나의 위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형상은 동전 위상하고 반동 위상, 두 개의 위상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형상, 이 4차 위상은 형상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에 있는 형상은 동전 위상과 반동 위상으로 두 개의 위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차원에 있는 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원의 다름은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상들이 속해 있는 집합, 그 집합에 있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차원으로 차원을 구분을 해요. 이렇게 그림은 하나의 위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복합적인 위상 조합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 다차원의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림에 있는 차원의 다름을 비교해 봤는데, 근데 그림이 단순히 의식 차원을 구축하거나 그 크기를 비교하는 데서 그친다면 재미가 없겠죠. 다음에는 이 의식 차원을 기술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